네, 현재로서는 언젠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이라든지 우리의 희망은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미래를 또 이제 준비하는 의미에서 최근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로나19라는 그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생활 속의 변화를 촉진시키면서 산업의 트렌드 이런 쪽에서 통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그 얘기 좀 더 이어가보는 기회를 좀 삼도록 하죠.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애널리스트입니다. 김재훈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겹네요, 지겨워. 네, 뭐 이런 경우 뭐 김재훈 연구원도 처음 겪어보시겠지만 참 대단합니다, 이 기세가. 바이러스의 아무니 좀 빨리 거쳐야 되는데 이게 산업의 트렌드도 지금 속도를 밑에서는 보이지 않게 가중을 시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글로벌하게는 이런 통신망들의 확충, 5G 인프라 투자가 빨라질 수 있다고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시장에서 지금 5G 가입자 수 증가도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지국 투자가 설치 자체가 좀 늦춰졌었습니다, 상반기 때. 근데 최근에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국가들에서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부양책, 반대되는 그 경기 부양책으로 5G 인프라 투자를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투자들을 상반기로 좀 당기는 그런 정책들을 좀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이유 자체가 이 코로나19 자체가 사실 소비 진작책을 정부에서 시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소비자들이 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이어지지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데 인프라 투자를 활용한 사실 부양책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효율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5G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내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여러 국가별로 특히 선도 국가인 미국, 일본,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네 개 국가에서는 이미 기계획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반기를 상반기로 당기면서 좀 부양을 시켜보자라는 움직임이 지금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 우리나라에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가 좀 5G, 글로벌 5G 인프라 투자를 좀 당기는 시발점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또 다른 죄송합니다. 이 바이러스나 아니면 질병에 관련된 이슈가 없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언택트 소비라는 게 화두가 되고 사람 간에 꼭 굳이 물론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좋긴 합니다만 뭐 사회적인 거리 이런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으로, 무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게 더 활발해지잖아요. 실제 중국은 이제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은, 어떤 그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통신을 상당히 확충을 많이 할 것 같긴 합니다. 정상화를 아무래도 서두르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3월 13일 날 그 중국 정부가 소비 위축에 대한 대책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일단 종합 소비 진작 대책이 제목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5G 인프라 투자 확충이었습니다. 일단 연내에 원래는 40만 개의 이제 기지국을 올해 2020년에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일단 60만 대로 늘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이 일단 3월 9일 날 여러 가지 이제 28개 성 직할시 등에서 이 기지국 23만 개 그리고 SA 코어망 장비를 입찰 공고를 이미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국이 확실하게 좀 빠르게 이 5G 인프라 투자를 좀 당기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월 달에 예정되어 있던 5G 상용화 시기를 3월 27일로 이 소프트뱅크가 당기면서 다른 통신사 세계도 2분기 내에 이런 5G 상용화를 시작하는 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글로벌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가 당기는 모습이 좀 보인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네. 자, 뭐 투자를 더 당겨서 이제 확충한다 이건 좋은데 기업이 일단 존치를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요즘 워낙 CP라든지 회사채 시장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국내에도 이제 4월 달에 회사채 만기가 뭐 상당히 크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중공업 분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통신사들은 자금 여력은 아직 괜찮겠죠? 이게 번외 질문이에요. 사실 질문이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래 뭐 투자를 해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사실 지금 통신사 입장에서 큰 자금 회색 우려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그 장비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지연이 된다거나 그렇게 됐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 오히려 인프라 투자가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큰 자금적인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은 5G 네트워크 장비요, 뭐 어떤 부분이 좀 좋아질 수 있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정부가 5G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 글로벌리는 빠른 가입자 수 커버리지를 늘려야 되고요. 가입자 수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리는 기지국 투자가 가장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60만 개의 이제 기지국을 올해 세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발표는 없는 상황이지만 중국이 빨리 이런 인프라 투자를 시작을 하면은 사실 경쟁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기조로 좀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네. 일단 기지국 관련된 장비 업체들은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 기지국을 많이 넓혀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음영 지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좀 문제가 됐던 것처럼 이 5G가 기지국을 설치를 했음에도 사실 건물 안에서 이 5G 신호가 안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죠. 고주파가 이 벽을 사실 뚫기가 네, 불가능합니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 내에 5G 신호를 터주는 이런 인빌딩 중계기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국내에서는 인빌딩 중계기가 올해부터 좀 빠르게 설치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기지국과 중계기 쪽 그런 기업들은 올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적은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이 5G 관련 투자 전략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뭐 네. 어떤 용어 자체가 이제 있었는데 인빌딩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건물 내에 이제 뭐 이렇게 막 있는 네, 것들인 것 맞습니다. 같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은 기지국.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 업체 중에서는 이제 기지국, 특히 스몰셀 장비의 수출을 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일단 중계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지국 수출, 중계기 내수 쪽에 집중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좀 실적 그로스가 작년 YOY로 좀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이 글로벌, 특히 미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땅덩어리도 크고 이제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지국 확충이 이제 필수기 때문에 글로벌은 기지국, 국내는 이제 인빌딩 내를 하는 중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때 이거 탐방 많이 좀 다녀봤더니 뭐 RRH라고 이렇게 약간 소형화되는 기지국들이 네. 많이 있었는데 요즘 하도 저도 게을러져가지고 인빌딩은 이제 이것이 이제 과거에 뉴욕 지하철 이슈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긴급하게 뭐 SS를 통신이 안 터져가지고 네. 뭐 구조를 못했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도 건물 안에 다 이 기지가 되게끔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을 조금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유망하게 좀 부각이 될까요? 한 세 종목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기업 정도. 일단 HFR이라는 종목과 HFR. 네, HFR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발음들을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좀 특이한 발음을 쓰긴 하는데 이 회사는 일단 기지국 쪽에 들어가는 프론트월을 전문 제조를 하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쪽으로 이제 기지국 관련된 수출을 하는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HFR은 이제 미국과 일본 쪽으로 5G 프론트월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버라이전 쪽으로 프론트월을 공급을 하게 되고요. 미국이 올해 이런 프론트월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적 크로스가 이런 미국 쪽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올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 발생할 실적이 좀 당겨질 것 같습니다. 한 1분기 정도 당겨지면서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게 일단 일본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신사들이 이제 투자 시기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HFR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RFHIC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릴 텐데 RFHIC 네, 많이 맞습니다. 들어본. 네. 이 회사가 사실 작년에 이제 화웨이의 미국 제재 이슈 때문에 화웨이 내에서 이 회사가 공급을 하는 물품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겐 트랜지스터가 매출이 좀 화웨이 쪽으로 이제 줄어들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점차 정상화가 되는 시기가 올해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말해서 화웨이가 빠지면서 삼성전자 매출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 매출이 또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좀 작은 종목, 오히려 작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좀 크다 수 있는 종목으로 RM2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RM2 테크놀로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 화웨이가 핵심이 되는 투자 포인트가 되는 회사이고요. 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받으면서 미국 부품을 쓸 수 없게 쓰기가 좀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부품에 대한 이원화를 이 RM2 테크놀로지를 대체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작년 말에 첫 매출이 발생을 했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화웨이 매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중국향 매출이 좀 큰 폭으로 올라가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앞당길 5G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김재윤 스몰캡 애널리스트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